안녕하세요. 저는 허니리조트 정찬 차장입니다. 몰디브 관련해서 소소하게 문의 주시는 부분들, 그리고 22년도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은 리조트들 한번 소소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몰디브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여름 날씨인데, 이런 열대성 기후의 지역들 특징이 우기, 건기가 나뉘게 돼요.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기, 건기 따지지 말고 그 시기에 맞춰서 아무 때나 가셔도 몰디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추위를 봤을 때 날씨가 꼭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리조트는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 가까운 리조트들 같은 경우는 저 멀리 보여요. 저쪽은 먹구름 껴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마다의 몬순 형태로 가는 경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몰디브의 그 시즌 요금을 보게 되면 1월부터 4월까지가 성수기 요금이고 5월에서 한 9월, 10월 정도를 비수기 요금으로 나눈 경우가 많고, 그리고 다시 11월부터 성수기 요금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즌 요금을 구분하는 거는 일단 날씨에 대한 요소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많이 오는 시기가 1월부터 4월까지예요. 그래서 이때는 웬만한 리조트들은 장사가 잘 돼요. 5월달부터는 유럽인들이 이제 서서히 좀 주는 그런 시즌이다 보니까 이때 한국 마켓에 공격적으로 더 프로모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밀플랜은 말 그대로 식사에 대한 부분인데, 조석식 포함되는 하프보드, 그 다음에 조중석식에 음료나 주류 포함되는 올인클루시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조식만 포함되는 리조트는 우리가 예약을 거의 안 하겠죠. 그래서 제외를 하고, 그럼 하프보드와 올인클루시브를 비교를 하는 게 좋은데, 이 비교를 할 때도 두 가지 방향으로 비교하는 게 좋아요. 하나의 리조트에서 하프보드와 올인클루시브를 동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랬을 때는 하프보드와 올인클루시브의 금액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를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좀 더 맞는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프보드와 올인클루시브 금액 차이가 한 100불 정도 1인 1박당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주류를 선호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제일 클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디에 더 맞을지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A라는 리조트는 올인클루시브를 진행을 하고 B라는 리조트는 하프보드를 진행을 하는데 이 둘 다 리조트가 마음에 들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예를 많이 들면 페어몬트 시루펜푸시랑 호문 말리푸시 이렇게 비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둘의 4박 금액을 비교를 하면은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과연 우리 둘이 점심 드시고 음료나 주류 드실 때 100만 원 이상 드실 거냐? 만약에 그게 초과할 것 같다 하면은 올인클루시브인 시루펜푸시를 가시는 게 훨씬 더 맞을 거고, 우리는 그 정도 먹는 타입은 아니다. 그랬을 때는 호문 말리푸시를 선택하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우선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거는 바카르의 하프보드 플러스를 제일 선호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리조트 같은 경우 하프보드 플러스라고 하면은 조석식 제공해주고 식사 시에만 음료나 주유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카르 같은 경우는 올인클루시브에서 점심만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몰디브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주류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예쁘게 위스키 이렇게 사셔서 진공포장 상태로 가져가시면 공항에서 아주 예쁘게 압수당하십니다. 첫날부터 공항에서 압수당하게 되면 기분이 상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류는 웬만하면 챙겨가시지 마세요. 연애 기간은 글쎄요, 그게 문제될 것 같진 않고, 어느 여행지든지 간에 격하게 싸우는 커플들은 항상 싸우고, 신랑이 지는 쪽은 항상 지고 그런 거죠. 연애 기간은 문제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느 리조트가 수중 환경에 정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리조트 위주로 일단 추천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섬 전체를 산호들이 쫙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보게 되면은 두지타니가 있고 파크하얏트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파크하얏트 같은 경우는 비치나 워터 모두 산호의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파크하야트는 뭐 굳이 객실 타입을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두지타니 같은 경우는 객실 딱 집어서 설명드리면 워터빌라 위드풀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 앞쪽이 하우스 리프와의 접근성도 정말 좋고요. 조류가 좀 센 편이기 때문에 신랑님 신부님이 수영을 좀 즐기신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수영이 좀 약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워터빌라 위드풀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다른 리조트로 본다면 국내선 지역에서는 레플스가 비치나 워터 모두 수중 환경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이 문의 주신 리조트 중에 아밀라푸시라는 리조트가 있는데, 여기도 객실을 하나 추천드린다면은 리프 워터풀 빌라예요. 두지타니의 워터빌라 위드풀처럼 하우스 리프와의 접근성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 객실도 수중 환경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저라면은 수중 환경에 특화된 리조트를 간다라고 하면은 레플스나 쿠다두를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좋으니까. 수중 환경에 특화된 리조트를 가실 때는 여기는 스노클링의 접근성에 특화된 리조트라고 보시면 돼요. 역으로 뽕따생 라군을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라군 감상하실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객실 타입들이 아니에요. 라군 변태 유실장이 좋아하는 타입,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스피드보트 수상비행기 국내선 이렇게 한번 나눠서 설명드려 볼게요. 스피드보트에서는 오젠 라이프 마두, 엠모스피어 바루, 원앤온리 리시라. 금액대로 본다면은 어차피 올해 4월까지는 몰디브 리조트 웬만한 객실 다 마감이에요. 그래서 비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엠모스피어 바루가 워터빌라 위드풀 4박에 한 2,000 초반에서 한 500불 사이 정도 나올 것 같고, 오젠 라이프 마두가 워터빌라 위드풀 4박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객실 타입이 윈드빌라 위드풀인데 대략 한 2,000불 후반대에서 3,000불 초반대 이 정도 나오고 있고, 원앤온리 리실라는 하이엔드급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3,500불 이상 나올 거예요. 수상비행기 지역에서는 엠모스피어 카니푸시, 모벤픽. 우선 엠모스피어 카니푸시는 오픈 초기부터 라군 위주의 환경의 리조트를 지었는데, 원래는 비치 빌라만 있다가 워터 빌라를 새로 증축을 했어요. 완연한 또 뽕따생 라군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실장처럼 라군 변태에게는 최적의 환경이 되지 않을까. 모벤픽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1월 1일 날 정식 오픈한 리조트인데, 여기도 워터빌라 라인들이 완연한 뽕따생 라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메랄드빛의 라군을 감상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의 리조트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선 지역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미야마가 라군 색감이 정말 예뻤거든요. 미야마가 지금 프로모션이 좋진 않아서 요금적인 혜택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제가 직접 가서 본 결과 라군이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추천드렸어요. 금액대는 지금 한 2,000불 후반대에서 3,000불 초반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 풀장이 있는데 부가적으로 해먹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의 주신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 풀장도 있고 해먹이 있으려면은 이 인테리어 조화가 잘 맞아야 돼요. 가장 조화가 잘 된 리조트로 추천을 드린다면은 아야다의 선셋 오션 스윗 객실을 추천드립니다. 아야다가 거리가 멀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아야다의 바다 환경이랑 여기 객실 인테리어 분위기 보시고 여기 딱 꽂히시면 다른 리조트 안 보시고 여기로 예약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해먹은 필수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식가, 음식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마다 호불호가 틀리기 때문에 꼭 굳이 어느 리조트가 맛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그냥 대중적인 평판인 거지 나에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꼭 어느 리조트가 음식이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음식에 좀 비중을 두신다라고 하면은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밀플랜 안에 레스토랑을 얼마나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뭐 한 4개에서 한 6개 정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식사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선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리조트 내 레스토랑의 숫자가 적긴 하지만 이 알라카르테로에서 주문해서 드시는 음식의 퀄리티가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곳,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배제해야 될 요소로 본다라고 하면은 몇 끼니 뷔페로 제공해 준 데가 있어요. 뭐 테마를 계속 바꿔도 중복되는 메뉴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좀 제외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리스트를 추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럭셔리 월드 레스토랑 어워즈라는 수상 기관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매년 각 국가별로 항목에 맞춰서 레스토랑을 선정을 하는데 참고 삼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개인적인 경험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릴리비치 같은 경우는 일단 뷔페 레스토랑만 비교하면은 다른 리조트 대비했을 때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많아 보였어요. 음식들이 쭉 깔리는 게 메뉴도 다양하고 뷔페 쪽에서는 릴리마가 괜찮았고 여기 또 스페셜티 레스토랑 중에 타마린이라고 있는데 이쪽이 중동이나 태국 쪽 퓨전 요리 제공해주는 곳인데 같이 갔던 일행들이 음식 재료가 굉장히 고급 수준으로 제공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네만 취소하고 있다. 빠르게 객실 확보를 해두시는 게 안전해요.